자, 5번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는 요 전개도만 그려져 있습니다. 한 변 길이는 6제곱근 70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오른쪽에 제가 여기 표시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이용해서 만든 입체도형을 먼저 그려놨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면을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나머지 이 전개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이 다면체의 남은 부분을 구성을 하면 지금 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육각형 이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정육각형이지 않습니까? 이 정육각형을 맞닿게 밑에다가 붙인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면체 부피를 구하는 것이 문제의 목적인 상황인데, 예. 실제 학생들을 보면 이 세 꼭지점에서 정육각형이죠? 예, 죄송합니다. 정육면체하고 정육각형하고 헷갈리네요. 이 정육각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부피를 이제 잘게 쪼갠 다음에 구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답은 나오게 되는데, 이 모양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응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조금 더 좀 직관적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미리 그려놓은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정육면체의 모서리 중점들을 자, 이렇게 연결한 다면체를 구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표시하는 요 모서리들은 정육각형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이 정육각형을 기준으로도 위쪽에 나타난 다면체가 앞에 이 모양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변 길이가 6제곱근, 여기가 6제곱근 72지 않습니까? 6제곱근 72가 되는 이러한 정육 면체를 구성해서 지금 요 꼭지점을 포함하는 요 삼각뿔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삼각뿔들 8개를 제거한 그 모양에서 부피를 구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피는 그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모양에서 판단을 해보시면 이 하나의 정삼각형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사각형을 잡으면 좀 더 얘기가 쉽겠습니다. 윗면 정사각형을 놓고 보면 윗면 정사각형에 인접한 그 면은 4개가 다 정삼각형인 모양이다, 그거를 보실 수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정사각형에 인접한 면이 모두 다 정삼각형인 모양인데, 이 전개도를 가진 입체도형은 한 정사각형에 인접한 면이 3개는 정삼각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정사각형인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모양은 좀 상이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죄송합니다. 정육각형의 중심을 잡아보면 좀 되겠죠? 정육각형의 중심입니다. 정육각형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자, 정육각형을 60도 회전을 시켰을 때 그 따라서 다면체도 같이 회전을 시키면 요 정사각형은 여기 옆면의 정사각형과 인접하게 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이보다도 요 이제 전기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입체도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제 부피를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6제곱근 72입니다. 그럼 이제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표시하는 요 삼각형은 직각이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루트 2분의 a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육 면체의 한 변 길이는 2배 하면 되겠죠? 네, 루트 2a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정육면체 부피는요. 루트 2a의 3승 이렇게 됩니다. 2 루트 2의 a 3승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빼야 되는 요 삼각불의 부피는 무엇이 되는지는 자, 아랫면을 이걸로 보겠습니다. 직각이 되면 삼각형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루트 2분의 a였죠. 루트 2분의 a 곱하기 2, 루트 2분의 a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자, 뿔의 상수 3분의 1까지 같이 고려해주면 지금 꼭지점 포함하는 삼각뿔은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루트 2a분의 3승 이렇게 된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하면 6분의 1에 2 루트 2의 a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8개를 빼야 되는 거죠. 각 꼭지점에 하나씩 속해 있으니까. 따라서 답은 2 루트 2의 a 3승 빼기 8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 루트 2의 a 3승 요렇게 되겠습니다. a 3승으로 꺼내면 계산이 좀 더 편하겠죠? 빼기 3분의 4에다가 2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6 루트 2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a 세제곱은 a가 6제곱근 72니까 쉽게 얻어지고 20을 얻게 됩니다. 자, 곧 이어서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요. 문제가 지금 1행과 2행 총 14칸이죠. 여기다가 1부터 14까지의 자연수를 하나씩 적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행은 증가하게 여기는 이제 다 증가라는 거죠. 여기도 다 증가. 그 다음에 학생들 좀 받아들이기 편하게 여기다가 한 줄을 더 쓰겠습니다. 한 행을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1행에 적힌 수와 2행에 적힌 수의 차를 적는다는 겁니다. D1. 예. 여기를 그러면 이제 요 위에 두 칸에 적힌 수의 차가 D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가 됩니다. 이 1행과 2행에 적힌 바로 위에 1행과 2행에 적힌 수들의 차가 감소하지 않도록 여기 14개의 숫자를 적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 아이디어를 좀 잡기가 어려우니까 숫자를 좀 몇 개 써봐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숫자들을 임의로 적기 전에 이 차가 될 수 있는 수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부터 결정을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는 거죠. 차가 될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거는 요 칸입니다. 예. 이 칸에 적힌 수가 가장 크겠죠. 당연히요. 예. 그러면 이제 차가 될 1부터 14까지 여기 숫자를 적는데 여기의 1행과 2행에 적힌 수의 차가 가장 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주시면 7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행에는 14가 있고 2행에는 7이 있는 이 케이스가 차가 될 수 있는 이 7열의 차가 가장 큰 경우의 한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13은 이쪽 2행에는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는 다 7보다 작은 수가 쓰여야 되죠. 2행은. 그럼 이제 13은 1행에 쓰여야 되는데 13은 14 이외에 가장 큰 수니까 13은 이 자리로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보다 큰 수는 다 1행에 들어가야 되니까 1행에 7보다 큰 수는 이제 7개 8부터 전체가 되죠. 이렇게 적는 수밖에 없고
자, 1행과 2행에 적힌 수의 차가 7이 되는 경우는 요수열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차는 전부 다 7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면 여기 그 7열의 차가 7인 경우는 전부 다 모든 열의 차가 7인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감을 잡기 위해서 7열에 있는 차가 여기는 이제 부동어는 지우겠습니다. 차가 7보다 작은 6인 경우를 판단해 보도록 하죠. 6입니다. 6. 그러면 이제 일단은 14가 1행에 있든지 2행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1행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장 큰 수는 7열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결정이 됩니다. 8입니다. 그러면 8보다 큰 수는 다 1행에 있어야 되니까 13은 자리가 결정이 됩니다. 12도 결정이 되죠. 8보다 큰 수 11, 10, 그 다음에 9까지 1행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9보다 더 작은 수는 이제 다 여기 2행에 있을 수도 있고 1행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7을 생각해 볼까요? 7? 7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13과 차가 6이 될 수 있는 수는 7이죠. 그런데 이제 그 요수를 x라고도 볼까요? x? 여기 7을 2행 6년의 있는 수를 x라고 두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는 일단 8보다는 작아요. 8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13과 x의 차는 13-x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 13과 x의 차는 반드시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x는 8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 무등식에서 볼 수 있듯이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고 x는 여기 13 밑에 있는 요수는 7밖에 올 수 없다. 그렇게까지 결론 내릴 수 있게 됩니다. 7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6이 됩니다. 무슨 느낌이 되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12 밑에다도 할 수 있습니다. 6은 죄송합니다. 13과 12와 차가 6이 되는 수는 6밖에 없고 6은 이 자리로 강제가 됩니다. 어디까지 강제가 되냐면 여기까지 강제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는 수는 1하고 2밖에 없으니까 지금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도 되고 2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도 되는 여기 차는 1이 여기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가 될 수 있는 7열의 가장 큰 수가 7일 때는 7칸 전부 다 7이었고 차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6인 경우는 자, 따라서 여기 6개가 6으로 결정된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의 수는 그 차가 될 수 있는 나머지 하나의 수는 1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차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어떤 수이냐에 따라서 자, 그 수를 포함하는 그 개수의 열만큼씩 숫자의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 그 판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요 칸에 적힌 숫자가 어떻게 배열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학생들이 조금 더 판단을 해보시면 충분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4를 적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4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10 여기 있게 됩니다. 그럼 13은 이 자리밖에 못 옵니다. 그러면 13 밑에 x는요. 한 번만 더 해본다는 거예요. x는 13과 차가 4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x는 일단 1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두 개 연립해 보면 x는 9보다 커 갖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서 x는 9밖에 안 된다. 그러면 차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여기는 8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7까지 결정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7부터 14까지의 수가 여기 1행과 2행의 위치에 결정된다. 물론 뭐 행끼리 바뀔 수도 있는 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1, 2, 3, 4, 5, 6을 여기 6칸에 배치하는 이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여기 차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로부터 그 이제 유추해 낼 수 있는 거 학생들 다 판단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러면 자 이제 이 많은 얘기들을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차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7인 경우 하고요. 차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6인 경우, 그러면 6을 6개 쓰고 나머지 하나는 1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차가 될 수 있는 수가 가장 큰 수로서 5인 경우는요. 네. 5를 5개 써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1열과 2열의 차는 이 두 개를 쓸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을 두 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썼다. 그러면 여기에 1, 2, 3, 4를 놓는 경우의 수니까 몇 가지가 되냐면 큰 수를 1행에 놓느냐 2행에 놓느냐로 결정을 하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를 1, 1로 썼다. 그러면 여기는 3, 4를 놓고 여기는 1, 2를 놓는 경우의 수로, 그러면 큰 수를 위아래 어느 쪽에다 놓느냐를 결정할 수 있고, 여기다가 2를 놓는데 2를 어디다 놓느냐로 결정할 수 있는 여기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는 수분할과 관련된 문제로 7을 자연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때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가 이 문제의 카운팅의 중요한 그 이제 요소이고, 지금 6 더하기 1로 표시한다는 것은 여기 차가 될 수 있는 요 수열에 6을 6개 배치하고 그 다음에 1을 하나 놔서 6, 6개, 1 하나. 그러면 그래서 여기 그 2x7의 요 사각형 표를 이렇게 한 열, 그 다음에 6열 이렇게 나눠서 큰 수를 여기 6열로 단락지어진 여기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큰 수를 위에다 쓰느냐 아래다 쓰느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큰 수를 위에다 쓰느냐 아래다 쓰느냐, 이거로 여기에 숫자 쓰는 경우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7을 몇 개의 자연수 합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나눠 보도록 하죠. 두 개의 자연수 합으로 표현하는 경우는요, 6 더하기 1, 그 다음에 5 더하기 2, 그 다음에 4 더하기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경우의 수는 5 더하기 1 더하기 1, 요거 있죠?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3일 때요, 3 더하기 가장 큰 수부터 쓰겠습니다. 3 더하기 1, 그 다음에 3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4개의 수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4 더하기 1 더하기 1,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2일 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경우는요, 죄송합니다. 5가 아니라 3부터 시작해야 되죠.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2로 시작하는 경우 1로 시작하는 경우는 없죠. 가장 큰 수가. 그 다음에 6개의 자연수합으로 표현하는 경우는요,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 1, 7개로 나타내는 경우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이렇게 7을 수분할한 요 모델에서 카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은요, 최초 7은 자, 이 좀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8부터 14까지를 한 행에 쓰고 그 다음에 1부터 7까지를 한 행에 쓰니까 그 이제 큰 수를 1행에 쓰느냐 2행에 쓰냐로 구분 지어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됩니다. 7을 쓰는 경우는 두 가지요. 그 다음에 6 더하기 1로 쓰는 경우는 2의 제곱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수로 분할하는 경우 모두 다 2의 제곱까지입니다. 그럼 총 세 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세 개의 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총 2의 3승까지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표현 가지는 네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의 4승은 예, 3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5승은 2개, 2의 6승은 하나, 2의 7승은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를 계산하면 지금 2의 6승이고 2의 6승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2의 7승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합하면 2의 8승이 됩니다. 256이고요. 48입니다. 그 다음에 84, 32, 그 다음에 12 더하기 2 해서 80, 24, 300, 죄송합니다. 24가 아니라 14죠. 네, 350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